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베이스 코트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게 본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베이스 코트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메쉬를 붙이고 그리고 양이 모자르니까 베이스 코트를 조금 더 올려서 위에다가 레이블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계속 시연을 해주실 이렇게 파렉스의 미스터 켈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kay, the powder bond is a single component that you just have to add the water to. 단순 자재에서 물만 섞으면 배합이 되는 Was this hard 거죠. yesterday? 그냥 쭉 갈게요. 흰 바지, 검은 바지는 조금 뒤로 가셔야 돼요. 샴푸에 불 얼마나 쓰는 처음에 조금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질게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덩어리가 없을 때 다시 물을 더 넣어서 완전히 질게 만들어요. 물 타는 비율이 하는 비율은 We will mix first and then I'd add the water to adjust it after it takes the false set that we talked about yesterday. 이론적으로는 한 포당 1가론이요. 한 3.75리터를 쓰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배합된 거거든요.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이걸 5분 동안 숙성시킬 거예요. 그럼 숙성됐을 때 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네. 이제 그러면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휘져주면 지금 이 점도가 다시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된 한 번 더 해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1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되거든요. 이 자재 그 구성을 보면요, 시멘트하고 아크릴 폴리머하고 아주 고운 파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솜이. 그래가지고 서로 응집이 되면 엄청난 접착력을 주게 돼 있거든요. 폴리머하고 파이버가 서로 응결되고 그게 메쉬가 들어갔을 때 단단해지는 거는 우리가 콘크리트 칠 때 철근 박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보고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좀 더 첨가할 거래요.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하고. 그러니까 5분 뒤에 이제 상태를 보자거든요. 온도에 따라도 영향을 받나요? 시간이? 배합할 때는 온도나 뭐 습도의 이게 영향을 안 받는데 벽에다 붙일 때는 영향을 받는다. 화씨 40도일 때가 최상의 조건이에요. Beginning to get stiff now. 지금 5분이 안 됐지만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뻑뻑해져요. 그래서 베이스 이게 인슈페이가 아니에요? 이건 폴리본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올리는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10분 안에는 반드시 한 번씩 돌려줘요. 이런 5분 시간을 줘가지고서 이거 하는 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폴리머하고 시멘트하고 수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머가 사실 본드 계통이거든요. 본드가 심릴 때 충분히 흡수가 돼서 이게 경화가 될 수 있는 화학작용을 하는 거죠.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시간이 5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타일 본드도 그렇고 다 시멘트는 좋은 작업성을 나타내고 좀 길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숙성을 꼭 시켜요. 그래서 5분 뒤에 믹싱을 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결합 구도 자체가 그 경화되는 시간을 갖다 늘려주는 겁니다. 훨씬 늘려줍니다. 1시간. 샴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를 수가 있어요? 7회배입니다. 7제곱 7제곱. 베이스 코트마다 다 다르지만 이건 7회배고 이거보다 좀 비싼 거는 뭐 12회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레이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작업하시면서 이게 뭐 키로 22.7kg. So now, almost 5 minutes. yeah, it's been approximately 5 minutes.
And notice now 한번 that the material has 해보시죠. gotten stiff. 어느 정도로 뻑뻑해졌는지. 아까하고 비교해 보세요. 손으로 만지기 힘들 정도, 이게 훑어내기 힘들 정도로 뻑뻑해졌을 거예요. 아까보다 한 2배 정도. 예. 근데 이거를 다시 휘겨주면 아까 처음 상태로 되면서 작업성이 훨씬 더 좋아요. Now, if they notice now, it's gotten nice and creamy again. And this was without the addition of any more water. And you can see now that it's back to being nice. 다시 질러진 이거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상태로 아까 처음 상태로 됐어. If I wanted to, 작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질게 만들고. 일반 시멘트 모터라고 달리면 굉장히 끈적거려요. 그래서 각선을 잘 움직이셔야 돼요. 각선은 45도 정도로 계속 문질러야지 수평되게 문질러면 붙어버려요. want to make sure I get all the foam covered up first. 먼저 스티로폴 전체에다 오포를 할게요. Okay. Now this is the fiberglass mesh, which will make the base coat now very, very strong when I apply this into it. 이 메쉬를 대면으로써 이제 바탕면이 엄청나게 단단해진다는 거죠. 강해지고요. Now, I want to work this fabric from the inside and push it out like this, because if not, you can go like this. It's not good. Okay, so you just want to go from the inside and push the mesh out. 작업자들이 이거 할 때 휘점을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두면 찌그러집니다. This way you work all of the mesh to the outside to get it to lay flat. 이제 구부러지는 데가 없이 이렇게 편편하게 다 펴줘야 되고
베이스 코트의 두께는 이 메쉬가 보여서는 안 돼요. Now, we have the mesh embedded into the base, but you should never have any mesh showing. So I'm just going to put a very light coat. 이런 부분은 전부 감싸야지 강도를 최대한 냈습니다. The correct thickness of the material is when you no longer see the mesh. And I'll just smooth it out now with one more pass. 메쉬가 안 보이게 코팅을 했으면 면을 잡아야 되는 게 이 면에 따라서 마감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진 데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Now once this dries, this will be very strong. We'll be able to then come back over after it dries and apply a primer coat and then our final finish coat over the top of it. 이렇게 해서 마른 다음에 프라이머를 바르든지 마감을 치든지. 이거 얼마나 있다가 칠해요? 날씨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늘진 데서는 좀 천천히 건조되겠죠. 근데 8시간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대개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 보면은 베이스 커트하고 그 다음 날 와서 마감 칩니다.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해가 지금 이렇게 나는 데서는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늘진 데도 있으니까 거긴 안 말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다음 날 와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메쉬를 스티로폴에다 댄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스티로폴이 강도도 나가고 움직임의 크랙도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따 굳을 때 여기 굳은 거 보면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메쉬가 없는 데는 이렇게 Anybody 푹 wants to 들어가는데 as hard as 메쉬가 they 있는 데는 can. 안 들어간다. 이 마이크로파이버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강해지고요. 자기가 최근에 들은 한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건물이 무게를 가벼우면서도 강하니까 지진이 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요. Up here, the mesh. Chop chop. See how it damaged now here? Now, 공장 정자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 같은 데 보면은 그 하자 부분이 깨지고 이제 한 것들이 이제 밑에 기초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메쉬가 조금 중요한 게 아까 알칼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저희가 메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 부분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게 네알칼리성이랑 그다음에 불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네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시멘트랑 만났을 때 삭지를 않아요. 근데 일반 국산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랑 만났을 때 나중에 사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쳤을 때 강도가 강해도 나중에 이게 메쉬가 사가버리게 되면 또 깨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훨씬 더 오래 튼튼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예요, 저기? 똑같은 파이버글라스인데요. 국산 메쉬가 없습니다, 사실.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네알칼리성 테스팅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못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버글라스에 코팅되는 플라스틱 두께가 얇아서 굉장히 유연해요. 빳빳하질 않아요.
그 빳빳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자재가 아무리 위에다가 두껍게 칠해도 힘을 못 받습니다. 저희는 좀 좋은 걸 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격을 낮추려고 어디서 또 국산을 구해다가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보죠. 스타코플렉스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타코플렉스의 차이점보다 이 제품에 대한 더 특징을 훨씬 더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이 제품이 내알칼리성에서 메쉬가 훨씬 더 튼튼하게 안쪽에서 더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런 테스트 한번 불연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의정부 화재 사건인데도 화재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메쉬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불이 더 이상 번지지를 않죠. 그냥 그 중간에서만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You can tell them that the smoke that they see coming off there, that there's a coating over the mesh to protect it from the alkalinity. And 이게 다른 메쉬, 중국 메쉬 같은 거 이렇게 파르륵 다 타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만 불씨가 맴돌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특징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연성, 내알칼리성. 현장에서 있어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 드라이비트가 뭔지 그거는 잘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강하냐 안 강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타코플렉스하고 이거 얘기할 때는 이제 강도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컬러 봤을 때. 선택이 요거는 이제 국산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제품 설명을 드릴 때 품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번에 이제 그 하루에 베이스 작업이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액상으로 되어 있는 폴리폰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2일 정도, 이틀 정도를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쉬 자국이 계속 올라옵니다. 너무 얇아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한 것처럼 위에 한 번 올려도 메쉬 자국이 나기 때문에 하루 건조를 하고 한 번을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 들어가죠. 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하루 품이 더 들어가니까 품값, 그 다음에 뭐 그 들어가는 자재값 이런 것들이 이 폴리본드 이게 훨씬 더 세이브가 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죠. 스타코플렉스도 그렇게 돼요. 스타코플렉스도 베이스를 이걸로 쓰게 되면 품이 훨씬 더 절감이 되는 거예요. 스타코플렉스는 지금 사장님 계속 마감재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거는 베이스 코트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걔들은 베이스 코트를 뭘 써요? 베이스 코트를 보통 이걸로 쓰는데 액상으로 갔어요. 스타코플렉스도 베이스 코트를 이걸로 쓰게 되면 하도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하고 품도 전략이 될 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을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왼쪽은 이제 보시는 액상으로 시공을 해갖고 이틀 정도가 베이스 코트를 잡는데 이틀 정도가 걸렸고 오른쪽은 파우더 몰탈로 해갖고 하루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거를 봐도 품이 그렇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마감재 있잖아요. 최종 마감재가 한 말에 10회배에서 12회배.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13회 정도까지 바르세요. 최종 스타코 이게 메가플렉스 마감재를. 근데 프라이머는 페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그 페인트 마감이랑 똑같은 회배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인트처럼 꼼꼼하게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저게 2번 정도 바른 거거든요. 저 정도로 발라놓고 위에다가 마감재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머를 안 해도요. 네, 접착은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이 메가플렉스 안에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거를 권장을 하셔야 돼요. 털이 짧은 거 말고 털이 긴 거, 그 다음에 9인치. 여기가 9인치가 가장 크니까 9인치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로 권장을 많이 해요. 네, 핀보다는 와이어를 권장을. 왜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영상만 보는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집은 마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프라이머를 바를 때는 페인트 하는 것처럼 아주 멋을 내고 팽팽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안 바른 부위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만 하면 된대요. 모양엔 상관없이. 이렇게 롤러 자국이 좀 이렇게 있어도 그냥 괜찮대요. 어차피 이제 마감을 할 때는 두께가 올라오니까 이게 다 가봐요. 망친 거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거칠할 때도 살짝 떠가지고. 근데 여기가 면이 Florida stucco. 이거는 그 플로리다에서 이런 식으로 무늬를 낸다고. 그러니까 마감 여기에다 마감할 때 이런 식으로 무늬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색깔 이렇게 하면 수원 감도 없다라. 이게 이제 색깔이 들어가면 훨씬 예뻐요. 칠하면 색깔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이따가 아마 오후에 아마 할 건데 그럼 찾을 데는 없고 말이야. 토요카라고 그렇게 찾는데 어디가 있다고 온 거야? 야 민성아 네가 어제 원하던 플로리다 데코래. 플로리다래? 캘리포니아. 이거 어디 자꾸 캘리포니아 데코 찾아가지고 나도 캘리포니아 데코인 줄 알았잖아. 플로리다 데코. 살짝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아메리칸 데코. 거기는 사선으로 하는 거. 이게 가시 30년 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도 이제 뭐 이건 뭐 스타크 플렉스랑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가 장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메가플렉스 책자 뒤에 보면 나와 있는 색상표에 나와 있는 그 색상도 가능하고 파레스 칼라 칩이라고 또 있어요. 하나, 둘, 세 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조색이 또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조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딥 칼라, 좀 진한 칼라가 스타코로 조색이 가능하다는 게 또 이 마감재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네드워드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색소가 이제 UV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랐을 때 UV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외선에서 이렇게 좀 딥컬러를 발랐을 때 발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놓고 이제 판매를 하시거나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은 마감재를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 다른 타회사 외장재 세일즈 하는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이제 이거를 가격 면에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시장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왜냐면 가격은 이미 좀 많이 다른 타사에서 뭐 장난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중간에 자재를 하나 빼면 가격이 또 푹 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색상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셔서 세일즈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라이머까지 쳐놨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모틀 타는 거랑 그다음 믹서하는 거랑 베이스코트 바르는 거랑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 염료는 한 통에 한 병이요. Okay. 원칙은 한 통에 한 병인데 물도 항상 똑같은 양을 쓰는 걸 기본으로 해요.
tint to it. 난로를 집어넣으면은 밑에 깔아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 완전히 청소해야 되거든요. Tell them I'm putting a little bit of finish in there to act like sand to help me get the tint out. 이 안료 깔아앉은 거를 다 걷어내기 위해서 자재를 조금 넣고 물을 집어넣고 마구 흔들으면 이제 밑바닥에 있는 게 배어 나오겠죠. 춘천점이 제일 질문이 많아. 가장 바람직한, 가장 바람직한. So it'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ey get all of the tint out of the vial. 모든 연료가 다 병에서 깨끗이 나올 때까지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Tell them I usually do it about 3 times. 통상 3번을 하는데요. They can see the vials pretty clear now. 지금은 이제 깨끗해졌죠. 밑바닥에도 없이. 이 정도까지는 계속 해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밝은 색상을 조색할 때 물을 많이 넣고 어두운 색상은 물을 좀 덜 넣어요. So I'm going to just add the rest of this. 통상 16온스 정도의 물을 집어넣는데 어두운 색일수록 16온스보다 적게 넣겠죠. Here you go. Ready? 통 벽에 붙어 있는 안면도 한번 긁어내서 다 자재가 배합되도록 하시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2가지는 같은 텍스처고 하나는 다른 텍스처인데 색상은 3가지가 The show's back here. Okay, so we've got 3 colors. So to apply, okay. Before you texture,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finish is pulled down to the size of the stone, the aggregate that's in there. So what I'll do is, I'm going to pull it. And you see how I'm leaving just a nice bit of sand there. Taking this excess off. 텍스처를 내기 전에 최대한 긁어내서 골재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면을 잡고요. Now on this side, what I'm going to do is to show you the difference. This is the right thickness. This is not. You'll notice when I go to texture. 오른쪽은 잘못된 두께고 왼쪽은 Okay. See how my trousers not thick? I can't get more thick. Okay. If you have the material on too heavy or too thick, you try to float. Okay. And it's terrible. It's no good. Okay. So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take it all the way down, take the excess off. Once I do this, I can now texture without it sticking. See, my trowel will not stick. You see, if I have like an area like this, I can work right through it. This technique is called floating the finish. 이렇게 하는 거를 floating What this does is it takes out any lines or marks in it. Even if I have a blemish or something in it like this, I can come back in, I can fix that. 처음에는 어떤 이런 불문 같은 게 나 있을 때도 이렇게 floating을 하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Now, is the last pass, if you have a little bit on here still, like this, for my last pass, I'll just clean my trowel one more time, and then lightly, very light, low pressure. And there you go. Yep, just like that. 면을 잡을 때는 힘을 줘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피니시를 할 때는 살짝 가볍게 잡고 살살살살 돌려주고. Too heavy. Put it just a little heavier over here. What will happen is, you see, it's no good. Over here, hear the sound? It'll stay, it'll stick, okay? Always pull it down nice till you leave the lines in. Just taking this little bit of excess off is all I need now for this to work good. 이렇게 살살 긁으면 양이 회사가 나와야 내가 적당하고. Go back into it. See, it won't stick now. One more clean. Take that off. Very light. Voila. Okay. Okay. So this is the fine. We also make one that's coarse. It has twice the size aggregate. 1 millimeter stone. The other has a 2 millimeter stone. 이 파이는 1mm짜리 골재가 들어있고요. 코스라고 거친 무늬는 2mm짜리. 이건 스무스 텍스처인데요. 우리는 이걸 게이지라고 그러는데 파렉스 자재 이 골재에는 게이지가 들어있어서 그 게이지를 굴리면 적당한 두께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 파인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색상만 다르지 텍스처니까 이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쓰시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감을 할 때 코너에서 코너로 또 이 콜드 파트에서 콜드 파트로 이렇게 가야지 중간에 이렇게 조인트가 안 생긴대요. 가다가 서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무작위로 하면 안 돼요. 코너에서 코너로 한다는 건 코너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항상 이 모서리가 젖게끔.
if they notice that when I'm applying the smooth, it goes so much farther. I just put a small amount of material and I was able to cover a lot more with it. 텍스처를 할 때는 곡선이 이렇게 멀리 가야 된대. 텍스처가 없어서 쭉쭉 끌고 올라가야 적당해. Have to pull it very tight again. Whenever you're doing a smooth texture,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r base coat is very smooth. 스무스 텍스처를 사용할 때는 베이스 코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리가 굉장히 싸요. 자, 우리 작업을 요청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글씨 사이즈 얼마나 거칠게 해야 됩니까? 곱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이게 내림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베이스 코트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스무스 코트가 만약에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스무스 코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행히 파렉스에는 샌더블 베이스 코트라는 게 있어요. 발라놓고 샌딩을 하면 면이 편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별도로 주문하시면 그걸 쓰시면 돼요. 거칠게 됐을 때 샌딩을 하면 다시 면이 편안해져요. Many times we will use the smooth textures to make, if you're not going smooth like this, other textures like what I did with the base coat over here. So you can come in this point and go. Very little. 오히려 물결 문양을 주는 게 오히려 바탕면을 감추는 게 훨씬 쉽죠. With multiple colors if you'd like. You could put the first color on, then come with the second color over the top of that. Another texture that I did for everyone back here was a stippled color. I go a little bit heavier. Stippled it. 다른 색깔로 넣을게요. 투톤도 돼요. 이렇게 스타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글레이징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글레이징은 Get it up. 이렇게 대단히 이해하십시오. 전문가입니다. 페인터입니다. 이렇게 페인트. Now I can lightly. 스무스한 게 싫으면 저렇게 텍스처를 넣고 또 다른 색으로 저렇게 하면 또 이제 투톤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막 찍은 데다가 다시 하면 넉다운이 되고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된대요. 근데 결국 다 돈하고 시간이죠.
Many different things you can do with it. 플로리다 휴양지 스타일이래요. It's a very common texture we have in Florida. 벽돌 구조에서 바탕면이 되게 불규칙할 때 플로리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래요. We have the XPS board. This side was sanded to make it rough for the coat to stick. This side was not, very smooth. 이거 잘 아시죠? 아이소핑크. 이게 접착이 잘 안 돼요. 여기는 샌딩을 안 한 거고요. 이쪽은 샌딩을 한 거거든요. 그 접착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It's too wet, so it's not going to work as well because it didn't have time to dry. So I was worried of that. Yeah. 예. But tell them normally if I could let this dry for at least another 8 or 10 hours to be strong. When I pulled on this side, the mesh would tear through but not come off of this. But on this side, it would not stick as good to the smoother side. But it's just too wet to do so. 지금은 이게 너무 아직 마르질 않아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하는 막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베이스 몰탈이 어느 회사 베이스 몰탈도 붙이면은 잘 안 붙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안 쓴다는 거는 좀 넌센스고 사실 이게 열전들이 되게 낮거든요. 스티로폴보다. 그때는 우리 흑손에 이렇게 그리드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장하는 거 있어요. 면 잡는 거. 그거 가지고 쭉쭉 긁어주면 이렇게 코팅을 벗겨낼 수 있대요. 그걸로 쓰면은 잘 붙는다. 시멘트 벽에다가 이 완전히 말랐을 때 하면은 이거는 좀 힘을 주면서 뜯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쭉쭉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 샌딩을 하고 쓰시면은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답니다. 단열재가 먼저 붙어야 되고요. 홈을 다 붙여놓은 다음에는 면을 잡기 위해서 이제 샌딩을 좀 해야죠, 면잡이. 절대 메쉬를 대고 베이스 코트를 하지 말고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바르고 메쉬를 대는 걸로. 그리고 다시 베이스 코트에서 메쉬가 베이스 코트와 베이스 코트 사이에 항상 위치해요. 여기 스무스 텍스처를 사용할 때는 베이스 코트가 최대한 평평하게 돼요. 누가 스무스 텍스처를 해달라고 그러면 돈을 더 요청하셔야 되고 프라이머는 옵셔널인데 밝은색 마감을 할 때는 프라이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좋대요. 왜냐면 우리 베이스 코트가 진한 회색이고 국광색이기 때문에 비쳐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데 좀 어두운 색깔일 때는 프라이머는 안 해줘요. 옵션입니다. 그 프라이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페인트 같이 이렇게 예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 면을 커버하는 정도. 아까 해보셨지만 마감 코팅을 할 때는 그 코팅마다 볼재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 게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게이지가 보일 흔적이 이렇게 닿도록 빡빡하게 긁어줘야 적당한 두께가 됩니다. 면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흑손의 밑바닥을 깨끗이 하시고 텍스처를 주는데요. 텍스처의 마감 작업으로는 다시 밑바닥을 흑손 밑바닥 깨끗이 한 다음에 가볍게 다시 돌려주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서 잘 하셨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투톤으로 두 가지 색깔로 할 때는 재료 분리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대개 차넬이 사용을 하는데 차넬이 없을 땐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첫 컬러를 발라놓고 테이프 향하고 두 번째 컬러하고 제거하고 컬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고 싶어 하면 자기가 해보면 알겠지만 젖어 있을 때 하는 거 완전히 말랐을 때 하는 거 두 가지가 다른데 젖어 있을 때 하면 아마 세 가지 색깔 정도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일찍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웨더실 좀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시니까 요 판 걷어내서 여기서 OSB니까 OSB 위에다가 웨더실 한번 발라보고 이 웨더실드는 우리 그 수축 팽창 페인트라고 그러나요? 유연한 페인트. 그거랑 탄성 페인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바르면은 약 8ml 정도. 기억이 나요. 8ml이면 4ml, 0.2mm 정도 됩니다. This is a mill gauge. Put it in like this. And I look for where it. 롤러 가지고 이거 바르면 여기 보면 8ml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발라놓고 이렇게 재보면 두께를 재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큰 롤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어요. 좁은 거하고 큰 거하고.
when they put it on, they want it to be thick like this. Where they see the stipple in it like this. Wow, yeah. Okay. This is why you want to use the larger roller. 웨더실을 하려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고 좀 더 거칠으면 이게 마르면 이게 그 고무 같아요. 원래 색깔이 저 색깔인가요? 네, 이 색깔. 각 회사마다 색깔이 좀 다른데요. 저희는 이 색깔입니다. 캐나다의 WR 매도우는 검은색입니다. Going to try to get on the 8. Push this in. You see we have 11. 이걸 보시면은 지금 10일에 지금 많이 묻어있죠. 이 기계가 지금 11 MIL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8 MIL 이상이니까 좀 자재를 더 쓰는 거죠. 이 OSB 보드가 사용이 되는 목조주택에서는 2번 코팅을 해야 된대요. 첫 번 코팅을 하면 아마 습기 때문에 OSB 그 입자들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글로 물이 들어가서 죽으니까 다시 한번 코팅을 해요. 사장님 풀 것 같은데요? 왜 자꾸 보여주면 또 대리 좀 이것도 가져요. We only need this one, but we got to there. This is good. 만약에 뭐 높이 가려면 안테나 꽂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큰 롤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 스펙대로 8 MIL을 하기 위해서 16 MIL을 웹 상태로 한다고 하면 그 장난 아니에요. 잘 꼼꼼하게 해요. 이 자재가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목조주택을 짓다 보면 창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사실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 물이 들어가면은 벽체가 다 이제 습기에 데미지를 입는데 이걸 항상 창틀까지 다 덮어 씌우거든요. 절대 물에 대한 공격을 안 가져니까 우리 타이백하면 이렇게 칼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접잖아요. 틈에 그거하고 비교해보시면 아마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USB 집을 시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USB 보드 자체에 조인트가 있는 데는 또 저희가 플래싱 테이프라는 거를 우리 속보에서 치는 조인트 테이프 같은 테이핑을 하고 이걸 발라야지 유리 침투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들이 좀 많은 편이죠. 플래싱 테이프 있어야 되고 밑에 물 떨어지는 드레이니지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목조주택이 이제 무섭지겠습니다. 웨더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롤러를 하기 싫다. 나 이 두께를 측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게이지가 아까 게이지가 이 알갱이라고 그러죠.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미장으로 된 거고 알갱이가 더럭더럭 하면은 적당한 두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가격은 다 차이가 있는데 제일 편하게 하는 게 롤러에서 좋습니다. 시공할 때는 항상 웨더실, 스티로폴 글루, 스티로폴, 메쉬, 베이스코트 마감,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코트.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를 그냥 밖에 노출시키면 된다라고 혹시 해서. 얘로 마감을 하겠다고요.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돼요. 이건 에어베리어를 이제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은 습기에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좀 모든 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습기 0.01 ppm이 통과되는 막 0.02 ppm이 통과되는 막 뭐 이래가지고 베퍼 베리어가 있고 에어 베리어 있고 워터 베리어가 있고 베리어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저희 이거는 습기는 통과를 시키는데 공기를 차단하는 아주 단단하게 밀실한 자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다 써가지고 닳게 하기에는 좀 아깝죠. 그러면 얘를 안에 넣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 얘 말고 다른 재질로 뭔가 할 페인팅 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위에다가요. 마른 다음에 페인트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이거 한 장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플래싱 테이프 대고 마감을 했는 거기는 페인트로 다 마감하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을 거라고. 이 OSB를 이렇게 표면을 잘 우리가 보호를 해줬는데 내부 공사하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뒷면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전면을 다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방수 처리를 뒤에서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나무니까요. 이게 마감이 안 돼 있고 OSB 판넬이 그냥 노출로 사용하는 집들이 가끔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집은 6개월이 생명이랍니다. 6개월 뒤부터는 이제 썩어 들어가 있습니다. 딴 일 안 하고 메시 마감 시스템으로. 아, 스티로폴 없죠? 예.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가 워런티를 안 해요. 이거 건조가 된 다음에 스티로폼 글루는 뭐 이렇게 권해주실 만한. 지금 120일 드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본드가 120일 드라이는 스티로폴을 붙이기도 하지만 메쉬를 감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폴리본드는 스티로폴 붙이는 데는 조적하고 콘크리트 벽에는 가는 건데 목조주택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하고 조적 건물에 스티로폴 붙일 때하고 메쉬 감을 때 목조주택에서는 아마 사장님이 지금 원투원 드라이라는 제품을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걸로 스티로폴을 붙이면 돼요. 그거 한번 붙여놓으시면 아마 두 분이 올라타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훨씬 쉽죠. 이게 미장이 잘 돼서 이 한 포가 15제곱미터를 해요. 얘는 7제곱미터. 이게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더 좋습니다.